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허니쌤 이동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60번입니다. 이번 주에 마지막 칼럼이네요. 일주일 동안 또 고생 많았습니다 여러분들. 그 성과를 여러분들이 잘 이제 만들어서 여러분이 실력 향상에, 국어 실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가볼까요? 리더십에 대한 글이네요. 리더십, 우리가 누구나 다 갖고 싶어하는 게 리더십 아니겠어요? 뭐 반장이라든가 뭐 회사에서 더 높은 곳으로 승진할수록 스스로도 이제 아래 동료들 혹은 또 이제 부하들을 잘 이제 통솔을 하고 같이 협력적으로 이끌어서 목표를 이루어내는 것이 올바른 리더십 아닐까요? 그런데 정치인에게도 리더십이 필요하죠. 그런데 정치인들에게 이 리더십은 아편과 같다요. 여러분, 아편이라는 것은 마약입니다. 마약이야. 그러니까 정치인들에게 리더십은 독이 된다. 잘 발휘해야 된다. 뭐 여러분, 마약도요 아주 나쁜 건 아니야. 치료제로 쓰기도 해요. 아주 뭐 의사 선생님의 처방을 받아서 마약도 치료제로 쓸 수 있어요. 그렇게 절제되고 조심해서 써야 되는데 그냥 막 써버리면 몸을 막 미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뭐 양날의 칼, 야누스의 얼굴 이렇게 해서 좋은 점, 안 좋은 점 있으니까 신중해서 써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글이 좀 길고 내용이 조금 복잡한 게 있어서 선생님이 먼저 간단하게 정리 한번 해봤어요. 많은 내용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할 내용 정리했으니까 볼게요. 리더십은 두 가지 의미가 있대요. 첫 번째는 국민들을 이끌고 가는 리더. 두 번째는 국민들의 다양한 갈등을 조절하고 타협하는 조정자로서의 리더. 그런 리더십이 있대요. 그런데 문제가 되는 거는 1번이에요. 국민들 이끌고 갈 때 리더가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독재가 될 수 있어요. 잠깐만. 독재자.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잖아. 독재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은 이 리더를 감시해야 할 의무가 있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게 조금 그런데요. 그 강자에게 예속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야. 예속이라는 거는 여기 있어요. 남의 지배나 지휘 아래에 매이는 거야. 그냥 내 의지 없고 하라는 대로 할게요. 그게 편한 거야. 이런 싶은 마음이 있대요. 이것이 또 감시해야 되는데 예속한다. 이건 좀 앞뒤가 안 맞는 마음인 거잖아요. 그래서 모순된 마음이다라는 표현이 본문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1번이 문제가 되는데, 정치인들은요, 국민들에게 강력한 리더 발휘하는 그런 존재, 카리스마 있는 그런 사람들.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우리 히틀러라든가 이탈리아의 무솔리니, 또 우리나라의 박정희 대통령 같은 경우는 강력한 리더십을 가졌었죠. 반항하면 큰일 났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얻기를 원하는데요. 그런데 이런 정치인을 지지하는 다른 사람들이 이런 정치인을 따를 때 지지자들의 자유를 버리고, 왜냐하면 예속되는 거니까 자유를 버리고 리더에게 예속되기를 바라며, 그러면 자유를 잃어버린 대가로, 자유를 스스로 버린 대가로 사회적으로 용납하기 어려운 집단적 행동, 시위라든가 혹은 전쟁이라든가 폭력적인 것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정치인에게 이 리더십은 이 자신의 지지자들을 만들고까지는 문제가 없는데, 그들이 자유를 벌고 예속이 돼서 완전 아나무인 쪽으로 행동하면 안 되게끔 매우 신중하고 책임감 있게 발휘되어야 할 덕목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번, 2번, 3번, 4번 이 흐름을 여러분들이 잘 보세요. 자, 어휘가 조금 많아요. 글이 길다 보니까 1번부터 볼게요. 과시하다, 자랑하여 보이다. 부각되다, 두드러지게 드러내다. 잠재하다, 속에 잠겨있거나 숨어있다. 동인이라는 말은 원인이라는 뜻이고요. 아까 예술대다 공부했었죠? 남의 지배나 지휘 아래에 매이다. 결속하다, 뭉치는 거야. 단단히 뭉치는 거지. 한 덩어리가 되게 묵다. 전복하다, 뒤집어 엎는 거야. 엎는 거고, 방종, 제멋대로 행동하는 것을 방종이라 그러고, 부추기다. 야,
너 이렇게 한번 해봐. 들쑤셔가지고 어떤 일 하게 만드는 거야. 보통 부추길 때는 좋은 의미도 있지만 안 좋은 의미가 조금 더 많습니다. 자, 그러면 글을 찬찬히 한번 읽어볼게요. 1930년대 후반 독일의 히틀러와 이탈리아의 무솔리니는 독재자. 2차 대전을 일으켜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게 만들고 세계 혼란에 빠뜨렸던 사람입니다. 평가가 끝난 거니까 다른 반론 여지는 없을 것 같아요. 자기 나라의 강력한 통치자였다. 둘은 동맹을 맺고 개인적으로 우정을 과시했다. 드러냈다. 과시라는 단어가 있었죠. 1933년에 집권한 히틀러는 짧은 시간에 전체주의 국가의 기틀을 닦았고 기본을 닦았고 틀을 잡았고 지도자로서 위상을 확고히 했으며 위치를 확고히 했으며 감히 누가 덤비지를 못했던 거지. 큰 전쟁을 치를 군사력도 갖추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제2차 세계대전이 벌어지죠. 제2차 세계대전을 나중에 일으킵니다. 무솔리니와 함께요. 히틀러는 무솔리니를 초청해 이 모든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 자랑하고 싶었던 거지. 베를린 광장에 수많은 사람을 동원해서 모이게 해서 그를 환영했다. 환영사 끝에 히틀러는 권총을 빼들고 소리쳤다. 독일 국민이여, 내가 이 총을 그대들에게 던질 것이다. 제일 먼저 이를 받은 자에게 위대한 제국과 용도자는 리더야. 히틀러를 위해 목숨을 바칠 기회를 주겠다. 총은 군중을 향해 날아갔고 그들은 먼저 총을 잡으려고 서로 치고받았다. 드디어 한 사람이 총을 집어들고 하일 히틀러, 충성 히틀러를 외치고는 자기가 총을 발사했다. 우와, 무솔리니는 경악했다. 깜짝 놀랐다. 자기 나라 이탈리아로 돌아간 후 히틀러의 답방 때까지, 답방은 이제 무솔리니가 독일 갔으니까 히틀러도 이탈리아 초청하는 거지.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거지. 매일 밤잠을 이룰 수 없었다. 왜? 나는 뭘 보여주지? 이런 거지. 자신은 히틀러보다 훨씬 앞선 1922년에 집권했는데도 이룬 것이 없다는 자괴감, 열등감인 거지. 빠져들었다. 그래도 히틀러에게 뭔가 보여줘야 했다. 드디어 히틀러가 로마를 방문했다. 자, 뭘 보여줬을까요? 역시 광장에 사람들이 운집해 다 모여 있었는데 그 가운데는 무솔리니가 신뢰하는 파시스트 청년 당원들도 있었다. 파시스트는 무솔리니를 추종하는 세력이에요. 모두 고대 로마 병사의 칼을 상징하는 단검을, 짧은 칼을 차고 있었다. 무솔리니는 깃털을 달린 모자를 쓰고 있었는데 깃털을 빼들고 소리쳤다. 로마 제국의 정기를 받은 청년들이여, 내가 이 깃털을 그대들에게 던질 것이다. 이를 제일 먼저 잡은 자에게 조국의 영광을 위해 자신의 단검으로 목숨을 바칠 기회를 주겠다. 죽어라는 얘기잖아. 깃털이 펄펄 날아가기 시작했다. 한 청년의 머리 위에 도달했을 때다. 그는 자기 코끝에 닿을 듯 날아온 깃털을 훅 불어버렸다. 깃털은 옆 사람에게 날아갔다. 그 역시 깃털을 훅 불었다. 뭐야? 안 잡은 거야. 독일의 히틀러처럼 총으로 안 죽은 거야. 광장의 사람들은 자기 앞으로 깃털이 날아올 때마다 훅 불어서 쫓아냈다. 깃털은 사람들 사이로 계속 떠다녔고 지금도 떠다니고 있다. 지금도는 좀 아니겠지. 지금까지 어떤 이런 이야기가 사람들 사이에서 많이 이제 퍼지고 있다는 얘기겠죠. 자, 이는 물론 누군가 지어낸 이야기다. 이것은 당시 두 나라의 전체주의화는 개인이 없고 국가 전체만 생각하는 거야. 집단 중시하는 거야. 집단을 중시하기 때문에 개인의 인격이라든가 자유 이런 것들 없는 거야. 안 좋은 거야. 독재라고 보면 되지. 전체주의는 다 독재로 대부분 가는 거야. 독재 정치로 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그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두 사람은 각자 자기 나라에서 지도자 또는 영도자였으며 자기 나라 말로 그렇게 불렸다. 무솔리니 두체, 히틀러는 피러라고 불렸으며 이 호칭은 공식 직함, 공식 그 자기 직에 대한 이름인 거야. 대통령, 총리 뭐 이런 것처럼 영어의 리더로 지역될 수 있는 말이다. 오늘날 리더라는 말은 우리에게 일상적인 외래어다. 늘 쓴다는 얘기지. 리더십이란 단어도 폭넓게 국제화되었다. 널리 퍼졌다. 그 개념의 저술도 책도 적지 않다. 그러나 인류 정치사에서 리더라는 말은 오랫동안 즉 19세기 이전까지는 특별한 의미로 쓰이지 않았고 특별히 개념화할 필요도 없었다. 오, 나 이거 처음 알았어. 오래된 말이 아니네.
그때까지 대부분의 국가 위정자 왕. 당연히 나라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리더, 곧 왕 또는 군주이기 때문이다. 당연했으니까, 왕이 있었으니까 굳이 리더라고 말할 필요가 없었지. 그런 필요 때문에 개념할 필요가 없었겠군요. 이해됐어. 현대 민주주의의 시민들은 일정 수준 이상 교육을 받고, 고등교육 대부 받지. 국가의 주인으로서 위정자 선출한다. 그렇죠. 투표하잖아. 투표. 선거 통해서. 이런 것이 공화정인 거예요. 선출한다. 뽑는다. 반장 뽑고 그런 하는 것처럼 누군가에게 이끌려갈 필요가 없다. 그렇죠. 국가의 주인인데 시민이 오히려 권력을 위임받은 자들, 이 사람들이 정치가들이죠. 정치인들이지. 감시해야 합니다. 잘하나 못하나, 권력을 마음대로 쓰지 않나, 이런 것들을. 그런데도 지난 2세기 동안 민주주의의 전 지구적 확산과 전 세계로 퍼졌지. 동시에 국민을 이끄는 지도자에 대한 욕구는 그치지 않고 있다. 이 욕구, 민주주의 확산과 욕구. 민주주의는 주인이고 이거는 지도자에게 이속된 노예와 같은 삶인 거야. 이거는 서로 양립할 수 없지. 모순이야, 모순. 이치에 맞지 않는다. 말이 안 된다는 거야. 주인으로서 행세해야 되는데 노예이기를 바라. 주인이기도 하고 노예이기도 해. 말이 안 되지. 주인 아니면 주인은 주인이고 노예는 노예잖아. 말이 안 되는 거야. 왜 이렇게, 이게 맞는데 왜 노예의 삶을 꿈꿀까? 왜 이런 욕망을 가질까? 자, 이런 모순 속에서 국가 통치자들의 자질과 능력을 평가하기 도입한 개념이 리더십이다. 리더십 있냐 없냐? 있으면 능력 괜찮고, 없으면 뭐야? 갈아쳐야 되겠네. 이렇게 되는 것이고, 과거에는 부각되지 않았던, 드러나지 않았던 표현이죠. 드러나지 않았던 언어가 새로운 정치적 상황에서 오히려 본격적인 개념화 작업을 거치면서 주목받게 되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리더하고 리더십은 별로 할 필요가 없는 거였잖아요, 여기에서.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많이 필요하게 되었던 거지. 이 모든 것은 또한 인류의 민주주의가 아직 시험 단계야. 완성 단계가 아직 안 됐어. 완성되면 이런 것도 필요 없잖아. 완성됐으면 이런 주인으로서의 삶, 완성됐으면은 주인으로서의 삶만 꿈꾸지. 노예로서의 삶을 누가 꿈꾸겠어. 근데 아직도 노예로서의 이런 욕망을 갖고 있으니 아직도 민주주의가 완전하지 않다라는 얘기지. 방증이라는 말은 증거가 된다, 근거가 된다. 히틀러와 무솔리니는 극단적인 예라고 할지 모르겠으나 나치즘, 파시즘 다 전체주의예요. 유산, 그 나쁜 결과. 유산은 이때는 나쁜 결과입니다. 결과는 아직 세계 곳곳에서 잠재하며 숨어 있으며 언제 또 어떤 변이, 어떤 형태로, 어떤 다른 형태로 일으키며 부활할지 모른다. 이게 부활하면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부활하면 안 돼요. 부활하면 다시 옛날처럼 독재하는 거니까 부활하면 안 됩니다. 어떤 변을 일으키더라도 리더십의 유혹은 여전히 독재 또는 전체주의 국가 생성에, 국가 만들어지는 것의 기본 원인이 될 것이다. 기본 원인이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시간이 좀 지나서 그래도 아주 그냥 극단적인 예는 없지만, 그래도 리더가, 권력을 잡은 리더는 계속 이제 독재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거야. 그렇죠. 권력을 잡으면 그렇대요. 권력을 잡으면 욕심이 생긴대요. 더 오래 하고 싶고. 이런 것들을 민주적으로 통제해야 되는데, 그래요. 그래서 권력 때문에 더 욕심이 생겨가지고 자신의 권력을 더 오래 유지하기 위해서 극단적인 선동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일찍 500년 전 마키아벨리, 이탈리아의 정치 사상가죠. 그 유명한 군주론을 쓴 사람입니다. 시민의 자유를 보장하는 공화정이 바로 선거를 통해서 주자를 뽑는 것이죠. 일부 사람들은, 우리나라도 대한민국도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잖아. 민주공화정. 자, 공화라는 말은 그런 의미예요. 왕이 없고 선거를 통해 뽑힌 사람들이 일정 기간 동안에 지도하는 것이죠.
일부 사람들 오히려 지도자에게 예속되기를 희망한다. 이게 노예 근성인 거야. 간파했다. 알아챘다. 지도자에게 예속된다는 것은 그들끼리는 결속, 똘똘 뭉치는 거지. 우리는 무슨 파야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들 집단 행동으로 국가를 전복하기도 한다. 뒤집어 엎어. 쿠데타 일으키고 막 그래. 자신들을 이끌어가는 리더를 따를 때 사람들이 잊고 있는 게 있어. 리더를 따른다는 것은 어떤 방식 자신의 자유, 즉 노예 근성을 가지니까 자신의 개인으로서의 주체로서의 자유는 없는 거지. 일부 또는 전부를 담보 잡힌다. 그냥 갇혀버리는 거지. 그것이 선이든 악이든 중요하지 않다. 진심으로 바라서 그러든 나쁜 의미로 그러든 중요하지 않다. 자유를 담보 잡힌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거야. 개인들은 바로 그 부족. 자유가 부족하니까 보충하기 위해 행동을 한대. 이 행동이 특정한 사람한테 극단적으로 표출되면 집단적 방종, 제멋대로 법을 무시하고 자기 이익대로 마음대로 막 폭력, 시위, 불 지르고 방화 저지르고 막 전쟁 일으키고 그렇게 되는 거야. 우리는 아직 최근에 민주주의가 최고로 발달했다는 나라에서도 미국을 말하는 거야. 이에 관한 생생한 사례를 목격했다. 직전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는 지금은 조 바이든이죠. 2016 대선에 나서 훨씬 전부터 정치인들에게 당당 리더십을 촉구해왔다. 대통령이 돼서는 이른바 터프가이 리더십을 호기 넘치게 연출했다. 당연히 강력한 리더들의 전용 구호의 위대함을 내세웠다. 메가, Make America Great Again. Make America Great Again. 이런 거죠. 그래서 마가. 이걸 다시 위대하게라는 구는 특별하지 않았지만 그 반복적인 평범함 때문에 오히려 많은 지지자를 확보할 수 있었어. 여기까지는 별 문제가 없었는데 그 대통령직 수행에 대한 평가는 깊고 넓은 공과 잘하고 잘못하고 잘한 것, 잘 못한 것을 따지며 이루어져야 한다. 대선의 패자가 졌잖아 이번에. 우리 옛날 사설에도 공부했었잖아. 그를 지금 일방적으로 비난하는 것은 경솔하다, 좀 성급하다. 다만 한 가지, 이게 포인트예요. 그 리더십이 저지른 어떤 강력한 리더십이 있잖아. 잘못이 있어. 뭐냐? 그는 자신의 열렬 지지자들이 자유를 담보 잡고 있었다고 했잖아. 아까 그래서 봤었지? 자신을 인식하지 못했다. 알지 못했어. 당연히 지도자에게 예속된 그들끼리 결속했고 일기투합했어. 힘을 합쳤어. 모든 생명체가 그렇듯이 인간은 자유 없이 살 수 없어. 어떤 방식으로든 대리 분출이 필요했어. 자유가 잠궈 잡혔으니까 그 대신 뭔가를 원했단 말이지. 트럼프 지지자들은 국회의사당을 폭력으로 점령했어. 말도 안 되는 일이야 지금 이게. 쌍팔년도도 아니고 이게 지금 아주 옛날도 아니고 힘만이 우위가 됐던 그 시대가 아니잖아. 지금은 힘 대신에 법, 질서 이런 게 있는 거잖아. 이런 원시 상태도 아니고. 미국이 이래가지고 지금 미국 사람들이 엄청 충격에 빠졌대요. 집단 방종을 저질렀다. 왜 그랬냐면 트럼프가 대선에 졌으니까 뭔가 부정이 있다, 반대한다 해가지고 막 들어간 거야. 트럼프에 추종해가지고 트럼프의 노예가 된 거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야. 더구나 트럼프는 어리석게도 그럴 줄을 모르고 행동을 부추기는, 야 그렇게 해, 야 들어가 했고, 그게 실수했을 때 비굴한 태도로, 비겁한 태도로 자기 지지자들을 향해 비난했어. 변명했어. 지금 지도자로서 되게 정말 좀 그렇지. 좀 문제가 있죠. 그런 리더십이 예리한 양날의 칼임을 예리하는 날카로운 양날의 칼임을 잇고 있었어. 리더십이란 말은 근사하다, 멋있고 매혹적이며 정치인들의 아편 같은 것이다. 현대 정치에는 민중을 이끌고 가는 지도자가 아니라, 이게 아니고 다양한 갈등을 조정하고 소통하는 조정자 역할이 중요하다. 이를 역설에도 힘주어 말해도, 힘주어 주장해도 기득권 언어에 중독되어 있으면
기득권 언어, 리더십 이런 것들, 강력한 카리스마 리더십 도 있으면 안타깝지만 전 인식 관점을 바꾸기는 어려울 것이다. 예요. 좀 복잡한 글이지만 여러분들 정치인으로서 자신의 리더십을 신중하고 책임있게, 왜냐하면 무책임하게 지지자들의 자유를 담보 잡으면 그들이 법 질서에 어긋나는 막강한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거야. 굉장히 신중해야 한다는 얘기지. 알았죠? 자, 이번 주 60번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 또 61번부터 또 만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했고요.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해요. 안녕.